자, 65번 질문 나온 거 같이 한번 해볼게. 요 문제. 음. S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S축의 양의 방향은 이 오른쪽 방향을 말하죠?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어, 기억해. S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크기에 대한 탄젠트는, 기울기가 똑같아요. 기울기랑. 만약에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었다면, 탄젠트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60도라면 탄젠트 60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야. 어쨌든 간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어, 그러면 저 주어진 일반형 형태의 요 식을 내가 기울기가 드러나도록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그럼 마이너스 루트 3x 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기울기가 요 녀석이잖아. 근데 요 녀석이 얼마나? 루트 3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 2,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1을 대입해 주시면은 공개식이 하나 더 나오면 되겠지? 2 루트 3 플러스 A 플러스 B 이퀄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B는 1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된단다. 되겠니? 그러니까 A, B를 곱하면 몇이 되겠어요? 2 루트 3 빼기 1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됐어? 자, 또 72번 같이 해볼게. 자, 요거 마름모지.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 중에서 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마름모잖아. 그 평행사변형 이상의 사각형들은 이등분하는 점이 정해져 있어요. 두 대각선 두 점. 확인해볼까? 자, 여기서는 마름모지만 마름모가 아니라 평행사변형이더라도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무조건 이등분이 돼요. 확인해볼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두면 좋아. 그냥 객관적으로 원은 어떤 점을 지나면 무조건 이등분 될까? 어떤 점을 지나면 무조건 이등분 될까? 중심. 중심을 어떤 방향에서든 지나면 무조건 이등분 되지 않겠어? 어. 그것처럼 이게 두 대각선의 교점이야. 선생님, 이렇게 합자라면 여기 이등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 여기서 요 노란색 빗금이랑 이 노란색 빗금이랑 합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빗금이랑 여기 있는 파란색 빗금이랑 합동이죠. 합동 조건이 뭔데요? 그거 몰아서 얘기해 볼게. 그다음에 이 주황색 빗금이랑 이 주황색 빗금이랑 합동이죠. 그래서 이름은 됩니다. 노란색 길이는 왜 합동이야? 이거 억각이잖아. 그치? 막국지각이잖아.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되잖아. AS A 합동이고 파란색 길이도 막국지각이고 요거 억각이니까 요거도 같아서 AS A 합동이잖아. 요것도 ASA 합동이잖아. 막국지각이고 억각이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에 요거 같으니까.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무서워?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이래서 무서운 거야. 여러 가지 막 되게 많이 외웠었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다니까? 당연하게. 이걸 납득하려면. 좀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른 모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점인 3, 얘네들의 중점인 2. 즉, 3,2라는 점과 그 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1,1 이 두 점을 드러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아직 다 못 풀었겠지만 뒤에 유형을 좀 더 나가볼게. 요거 내가 좀 마저 나가보고 오늘 질문만 계속 받아줄게. 그 직선이 위치하는 어떤 사분면에 대한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직선이든 무슨 도형이든 지나는 사분면에 문제가 있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직선 말고도 많은 그래프가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가 이런 문제들은 단원마다 굉장히 만연하거든. 그때 반드시 조사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바로 y절편이야. 그래프가 어떻게 됐건 간에 잘 봐봐봐. 왜 그러냐면은 이 함수를 예를 들어 볼게. y절편이 플러스냐 y절편이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진행 사분면이 휙휙 달라지거든. 이해되겠어? 그럼 단순하게 기억해. 사분면을 뭐뭐 지나는가 이런 식의 문제는 y절편에 대한 조사가 해보니까 필수적이더라. 라는 사실 짚고 넘어갈게. 요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근데 그 조건이 적어야 해. 일단은 이 그래프의 상황을 일반형으로는 알기 힘드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줄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분의 a의 xj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 기울기가 이거구나. y절편이 이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자, 1번 조건 AC가 0보다 크다. 이거 무슨 의미야?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간단히 말하면 그냥 두개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 BC 곱하기 양수다. BC도 부호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A, B, C 세 개가 싹 다 부호가 같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불리한 나와요? 원래 무조건 좀 마련하는 결과는 똑같잖아. 지금 가볼게. 요 1번 같은 경우에 자, 1번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부호가 같으니까 요렇게는 플러스지.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지? 자, 얘도 플러스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지? 그럼 직선인데, 자, 1번은 골프 상황 그려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데, y절편도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그려주는 거겠지. 다시 말해서 지나는 사분면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 걸 알 수가 있다. 이해됐니? 자, 그다음에 2번 가볼게. 2번을 보면은 A, B를 곱한 게 음수고 그 C를 곱한 게 양수면 A, B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지. 그 간단히 말하면 뭐야? 그냥 A, B 부호가 어떻다? 같다. A, B 부호 달라요? B, C 부호 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 A, B, C, V 어떻게 쓸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지. 당연히 맞부풀도 될 수가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파악해 볼게. 자, A, B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지.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 그 상태에서 어, G하고 C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나오게 되지. B 곱하기 C랑 B분의 C의 부호는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 결과가 뭐겠니? 기울기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데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지? 즉 3사분면, 4사분면, 1사분면을 지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3번을 볼게. 어, A씨의 부호는 똑같은데 B는 0이래. B가 0이면 3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Y가 3인데 이거 무슨 뜻이야? 특수 직선이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c지. 근데 a하고 c가 부호가 같으니까 이렇게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지. 다시 말해서 x는 뭐시기는 무슨 축의 평행한 거야? 어, x는 뭐시기는 y축의 평행한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2, 3면, 3, 3면에 지나겠지? 음. 자, 이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까지 가볼게. 자, 오늘 공수원에서 같이 배웠던 건데 필수예제 7번. 생리의 값과 관계없이 뭐라죠?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K값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데 X, Y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거를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K 값과 관계없이 이미 K에 대해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항등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K의 항등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K의 1층만 봐볼까?
옆에서 이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저기 3y. 자, k로 이렇게 묶어줘 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지. 그럼 k가 없는 애들은 바로 열고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0마저도 k에 대한 식으로 보기 위해서 0k 플러스 0으로 쓸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은 k 개수인 요 녀석과 k 개수인 요 녀석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3y는 x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역시 0이어야 되니까 2x 빼기 y 빼기 3이 0이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줘볼까? x 빼기 3y라고 해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윗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변변히 더해주면은 xy가 나오겠지. 사라지고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 5y 빼기 3이 0이어서 y 값은 5분의 3이 나오게 되네. 이렇게. 그 y가 5분의 3이면 x는 5분의 9가 나오지. 자, 그럼 이때 나오는 xy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k의 값이 계속 변해. 근데 요 직선은 지금 xy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k 값에 의해서 이 직선은 계속 다른 직선으로 바뀌거든? 근데 일탄 단심으로 이 점은 지나는 거야. k 값에 의해서 요 점은 지나지만 다른 요소들은 계속 바뀌는 거야. 그게 뭐겠어? 키우기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정점, 이른바 스태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걸 넘겨서 3k 빼기 1로 나눠주면 기울기가 k에 관련된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y는 하고 써주면 k-2 그다음에 3k 빼기 1의 x라서 이렇게 k 값에 의해서 기울기가 계속 바뀐다니까? 그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이 와중에도 꿀을 발라놓은 요 5분의 9,5분의 3은 계속 지나는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 특정 점을 계속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거야.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정점. 그치? 그래서 KF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 이거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정점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8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것도 8번은 그래서 정점의 개념을 활용해야 돼. 자, 지금 역시 미정계수 m이 있기 때문에 저 m의 값에 의해서 이 직선은 계속 바뀌지만 m에 대한 항등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m이 계속 바뀌더라도 곱죽어도 지나는 x, y를 찾을 수 있게 돼. 그게 바로 정점인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정점에다가 앞점을 박아놨다고 생각하고 이 상현이 맞는 것들을 추리해 나갈 수가 있어. 자, 그 내용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볼게요. 8번. 자, 먼저 앞에 있는 식은 다 정해져 있어서 필요 없어. 자, 이거 어떻게 볼까? 마이너스를 넘겨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절편의 모양이 나오게 되지. 2분의 x 더하기 2분의 y가 1이잖아. 자, 채연아, x절편이 몇이지? x절편이 몇이니? 더해갖고 1이 되는 일정한 관계에서 x가 깔고 앉아있는 게 x절편이잖아. y가 깔고 앉아있는 게 y절편이잖아. y에다가 0을 대입해봐. 자, 그러면 이 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을 은근히 겁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 x절편이 2고 y절편이 2니까 그거 연결하면 직선이잖아. 이 직선과 1사분면에서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나머지 사분면은 좀 지워주도록 할게. 이렇게. 자, 그럼 가볼까? 이제 주인공이 바로 요 녀석인데 mx 빼기 y m 플러스 1 n 값에 의해서 x, y로 이루어진 이 직선은 계속 변모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자, m으로 묶어줘 볼게. 그러면은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묶여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m에 대한 식으로 0 곱하기 m 플러스 0이라고 볼 수 있지. m에 대한 식으로 썼으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m의 개수가 x 플러스 1인데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1이 나오면 되지. 이렇게.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점점.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이너스 1,1이라는 요 점을 계속 지나면서 기울기만 바뀌는 거야. 직선이 결국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 지나는 점과 기울기. 자, 그럼 생각해봐. 1사분면에서 뭐냐면 요렇게 이 경계선. 자, 요거 1사분면 위에 점이니? 얘는 1사분면, 얘는 2사분면, 얘는 1사분면, 2사분면도 아니라 그냥 Y축의 양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코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직선이 저 y 절편이 0,2였지? 0,2를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두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요때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커져야 되죠. 그치? 이게 마이너스 머식인데 이게 0, 1 이렇게 가되니까. 그래서 이때가 뭐야? x절편이니까 2,0이죠. 2,0을 지날 때 기울기보다는 큰 그 기울기의 범위를 구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렇게. 알겠니? 자, 볼게. 여기서 먼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할까? 자, 2,0을 그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해볼게. 그럼 2,0을 대입하면은 2,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요거니까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가 2,000을 지날 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0,2를 대입해볼게. 0,2 이렇게. 그러면 0,2를 대입하면은 0,2. y의 값이 얼마가 나와? m의 값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게 되지? 이렇게. 요거의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야. 그럼 요 사이에 기울기가 머물러야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만날 거 아니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m의 범위는 1보다는 작아야 돼? 같아도 돼? 같으면 안 돼. 하지만 요 y축을 지나는 거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란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다.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기울기 추론 문제까지 해볼 수가 있다. 꼼꼼하게 이 한 문제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이걸 도와주는 것만 해보도록 해볼게.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뽑아버렸네. 자, 9번까지 보도록 해볼게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별표를 2개 정도 막아주길 바래.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항등식의 의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를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직선이 L1이 있고 L2가 있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래서 L1과 L2를 연립합니다. 그럼 교점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교점과 2,2를 지나야 되니까 교점이랑 2,2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L자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바로 요 식의 의미를 알라고 하는 거지. 자, L1이라고 칭할게요. 누구를? 2x 빼기 y 빼기 1 이퀄 0. 왼쪽 식을. L2라고 칭할게요. 누구를? x 빼기 y 빼기 3 이퀄 0이라는 녀석을 말이에요. 그럼 봐봐. 식은 이렇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쓰고 나서 해석할게. 2x 빼기 y 빼기 1 더하기. 자, 두 식을 더 쓴 다음에 자,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키를 붙여주면 돼. 그럼 이제 요 식의 의미가 뭐냐면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아시겠나요? 어. 자, 수능 결론이야.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볼게. 첫 번째는 식의 형태야. 몇 차식이니?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K를, 의 계산을 감안하더라도
1차식 아니니? 그치? 1차식은 그 식의 그래프 형태가 직선이 되죠? 어쨌거나 의미는 둘째 치고 얘네가 직선이라는 거는 다 이의가 없죠?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별표 3개 이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가요. 자, 지금 요 k가 뭐거나 들어가도 되는 임의의 값이야. 그러니까 뭘 k로 나냐면 k에다가 0대입도 되고 1대입도 되고 2대입도 되고 아무거나 대입해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즉 k 값이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의 관점으로 얘는 0k 플러스 0이라고 둘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요 L1이 0이다, L2가 0이다. 되게 되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자, 이거 뭐 한 거야? 연립을 한 거지. 자, 여기까지 다시 지금 이 크게 모양새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K 값이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건 몇을 대입하건 얘네들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지금 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고 그 모양으로 입증을 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K값이 1 들어가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K값이 2 들어가도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처럼 K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어. 모든 실수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가 0K 플러스 0이니까 얘도 0이면서 동시에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항등식이 모순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건 얘네들이 연립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연립의 의미는 L1과 L2의 이제 교점이 그 개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이게 이미 K가 되기 위해서 여기는 X, Y는 반드시 얘는 둘을 동시에 0으로 만족하는 이제 X, Y 그 소위 말하는 그 정점이 있고요. K와 관련 없는 정점이 존재하고요. 그 정점이 바로 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을 정점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해볼까? 직선이 두 개가 있어. 그 교점이 생기겠지. 그럼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의 특징이 뭐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그 이름에 들어있잖아. 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니까? 아까 이 그림 뭐라고 했어? 이거 정점이라고 했잖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방금 전에 배웠던 유형에 맞춰서 말을 해보면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교점을 정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모양새가 탄생하게 된 거야. 이러한 식의 모양새는 K에 대한 항등식의 모양새로서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그걸 만족하는 정점은 바로 결국 자연스럽게 교점이 된다는 거지. 어쨌든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 9번. 자, 그러면 식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자, 근데 이 표현식에 한계가 있어, 한계. 자, 한계가 뭐냐면, 자, 생각해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얘는 A1이라고 A2라고 한다면 A1도 결국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인 거지. A2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봐봐. K가 0이면 A1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 A1은 K가 0일 때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정작 K를 붙들고 있는 A2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맹점이야. 이해되겠어? K가 0이면 얘가 날라가면서 자연스럽게 L1이 나오게 돼. 근데 K를 정작 들고 있는 L2는 표현의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맹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K 값의 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모두 쓰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거야. 이 구조상 이 식은 되게 잘 만들어진 식인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야. K를 붙들고 있는 이 식 자체도 교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인데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이 없는 식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벽하게 알게 되겠어. 근데 일단은 이 x 빼기 y 빼기 1 그래서 한쪽에다가 여기다 k를 붙여도 되고 여기다 k를 붙여도 돼요. 이렇게 0이 없는 쪽에 식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꼴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2,2를 지나니까 2,2를 지나서 넣은 다음에
이때 K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식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물론, 가정의 나가기나 그런 약간 두 점을 더한 다음에 두 점과 이 직선 사이에 방정식을 세워도 전혀 하자가 없는 방법이야. 근데 이러한 새로운 방식도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럼 2,1을 대입하면은 여기는 4하고 2니까 2고 1이지. 그 다음에 2,2를 대입하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3k이지, 이렇게. 그럼 따라서 K값은 3분의 1 이렇게 되게 되잖니? 그거를 여기다 다시 도루만으로 대입해주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 거야.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덧셈 뺄셈 해주면 되고, 이게 좋은 점은 일단 식이 인스턴트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데이터에서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참 좋아. 여기를 보면은 완전 해볼게요. 3분의 1이 들어가면은 양변에다가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동료끼리 하면 되잖아. x만 가볼게. 6x랑 x니까 7x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i겠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지. 자, 이렇게 실수를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가고 여기까지 도와줄게.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는 자, 요거는 아직 안 풀어줬죠? 자, 근데 요거는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재질문 하셔도 좋고, 연습 문제 2스텝 이상은, 혼자 하시면은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설명을 듣고 나서, 그리고 한번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해봐. 이따 오세요.